반갑습니다. 허대동입니다. 요즘 지진 문제도 해서 조금 사회 분위기가 수선해서 좀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강의 내용을 충실히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강의를 몇 번 했었고, 이건 제가 사는 곳이 경남 양산인데, 가까이에서, 부산에서 이번에 강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강의 내용을 이전에 서울에서 했던 내용과 조금 순서를 변경해서, 먼저 제가 연구 파트는 문자하고 의학입니다. 문자하고 의학 중에서 의학 파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문자를 먼저 했었는데 조금 지금 최근 제가 공부한 내용이 문자보다는 언어학 쪽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 파트를 조금 더 먼저 해서 중요성을 부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요. 제가 하다가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좀 많이 오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게임도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다 아실 내용이기도 할 것 같은데, 영지어스의 의미는 최근에 우리 인터넷 통신 어느지 않습니까? 영지어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주. 분, 손. 예.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 아니고. 인정. 예, 인정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인정 맞습니다. 저 성함이 양진형이고요. 양진형입니다. 병, 네, 비읍. 병. 요즘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 계열이나 지역 계열 이걸 잘 막 왔다 갔다 변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요 제 책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요 두 권 중에 아무거나 처음이시니까 나와서 선택을 해주실래요? 두 개 중에 하나만. 1번 이건 1번이고 요거 두 번째. 편하신 걸로. 친구가 1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추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1번 문제 인적입니다. TV에도 나왔었습니다. TV에도 나왔었는데, 예, 어서 오십시오. 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지어선 아까 답변 주신 우주가 아니고 인정입니다. 인정. 젊은 학생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초성만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도 많이 그런 초성 가지고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통신하는 언어에 대해서 많이 한두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영지어 하면 다양하게 넣을 수 있죠. 우주도 넣을 수 있고 뭐도 넣을 수 있습니까? 아점 또 아직 이런 단어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인정을 이렇게 줄여서 초성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또 두 번째 문제를 낼 때 맞추시면 시간을 가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소라는 게 우리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 절대 반지. 이 소라는 단어 보고 영어라고 할 사람도 없고 한자어라고 할 사람도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 소, 개, 돼지, 그 다음에 오리, 거의 이런 단어를 보고서 한자어라고 하실 분 전혀 없죠? 최근에 제가 찾은 단어입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 딱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하면 한자어로 뭘 먼저 인식하냐면 소우죠. 소우. 말할 필요 없이 소우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점점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토요일이고 좀 분위기 좀 어수선해졌지 않습니까? 요 부산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소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초딩도 아니죠. 유딩. 유딩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우리말이야. 뭐 어버이로부터 내려온 정확한 우리말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소하면 한자어로 소우라고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른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의 하나의 도술입니다. 도술. 은학적인 그런 감추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소우를 먼저 나타내므로 해서 소우에 가려서 소사자를 모르게끔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조금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소우 대신에 뭐까지 찾을 수 있냐면 서우, 물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대이지만 어느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열대에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중국 땅에서 이제 코끼리가 짐승으로 가축으로 길렀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그 기후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을 걸로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 물소가 존재했으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양산 박물관에 가보면 물소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딱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기후대도 아열대, 적어도 아열대 기후가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아열대라든지 계속 열대라든지 이건 불가능하죠. 역사가 적어도 5,000년이고 10,000년인데 그동안에 기후 변화가 없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도 막 깜짝 놀라고 뭐 옛날 그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그 첨성대라든지 경주 지진은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른들이 다 관찰해가 기록해놓은 자료들이 엄청 쌓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토대로 현대 과학하고 이렇게 유치를 시키면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고, 그죠? 미리 대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비하게 되겠죠. 이 정도 충격파가 정해졌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명도 3학년도 이때까지 물론 뭐 KTX 좀 지연돼 가지고 뭐 그런 부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지만은 뭐 직접적인 지진으로 해서 3학년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역사를 쭉 길게 봤을 때 고정된 시각으로서는 절대 풀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를 한자 사전에 딱 넣어 찾아보면 한참 찾다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왼쪽 편에 소 면이 붙어 있죠. 사라고 소리가 나는데 이게 제가 처음 찾은, 세계 최초로 처음 찾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 그대로, 우리말 소 그대로 한자어를 가져간, 지금은 다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상나라의 조상이 동이족 계열이다라고 지금 사전에도 뭐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백과사전에도. 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에서 나간 상나라, 갑골문을 쓴 상나라에서 어문을 채택할 때에 그 어문 자체가 한국어라는 말입니다. 고대 한국어. 근데 고대 한국어이지만 우리말 그대로 지금 어순대로 쓰거나 우리나라 말의 방언을 그대로 가져가 쓰는 게 아니고 참 놀랍게도 추금을 시켜서 다 한자어가 하나의 음가 아닙니까? 이렇게 추금을 딱 시켜서 또 어순도 바꿔버리고 모르게끔 당장 어순도 갖고 우리나라 말 지금 쓰는 것과 비슷하다 보면 누구나 다 찾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이 뭐 다양한 학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강단에도 계시고 제야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뭐 다 찾아다니고 나타내겠지만은 못 찾게끔 되어진 것은 그러한 고도의 어떤 언어학적인 기술, 테크닉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현재는 소지만 소말 그대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가 조금 발음상 다르다. 또 캐나다 영어가 발음상 다르다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라는 단어가 있으면 소의 변음인 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대 한국어가 있고 그대로 약간 변화되어서 고대 그 한자 중국음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말에서 소라는 말에서 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천자문에 말맞자 소사자 적어놓으면 누구나 다 이건 한국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맞자도 있고 다음에 소우자가 아니고 소사자가 있다 보면 초딩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3살짜리 보고도 야 말맞자 다음에 소사자다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냐 고대 한국에서 나온 한자어 중국어 딱 나오거든요. 하지만 희한하게 어른들이 어떻게 숨겨놓았느냐 하면 저는 숨겼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테크닉인데 말만은 나타내고 다음에 소사는 딱 숨겨가지고 어느 단어를 제시를 처음 먼저 했냐면 소우자를 먼저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우자도 물론 그냥 뭐 자기 중국 고대에 자기들 땅에 있었던 음을 채택한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 놓은 언어 중에 하나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방언에 외양간을 오양간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오양간이라는 것은 소와 말을 기릅니다. 그래서 소우자가 여기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에 뭐 소의 소리, 의성어를 채택해서 음매의 음자에서 배름시켜서 놓았다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우자와 물소를 의미하는 서우 요 이전에 숨겨놓은 단어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숨겨놓은 단어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입니다. 몇천 년 흐르고 지역은 약간 가깝지만 수천 년 흐르는 사이에 소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로 제시될 수 있습니까? 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확률로도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요즘 뭐 지능 있지 않습니까? 뭐 AI 그러니까 수천만 번 돌려도 이거는 고대 한국어에서 놓은 한자음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맞자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한국어에서 놓은 한자음이고 다음에 소도 한자음이고 다음 돼지도 원래는 톳아지거든요. 아지라는 말은 아들, 강아지처럼 작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톳 다음에 한자어를 뭘 쓸 것이냐 한음을 쓴다 보면 돼지 도자밖에 없죠. 도객을 윤모 유치에 나오는 처음 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뭐 말, 소, 돼지 이런 기본 단어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예를 들어 추석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휘영청 달이 밝다. 그럼 휘영청 그것도 한자어에 그대로 다가 있습니다. 휘황찬란하다. 다 들어보시죠? 휘영청은 분명히 우리말입니다. 시에도 나오고 시조에도 나오고 다 순 우리말로 휘영청 달이 밝은 뭐 추석 이렇게 다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휘영청 보고 한자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한자어입니다.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만든 사람도 우리는 뭐 사자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죠? 건물에 사청 뭐 사자를 안 쓰는 경향도 있었지만은 원래 사자라는 것은 사상어학이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의 어떤 형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원래 우리 철학입니다. 이 원래 네 가지 숫자의 철학을 가지고서 표현한 것이 바로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한자 사자성어를 만든 첫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고 고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휘황찬란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휘영청, 초롱초롱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뒤에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자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앞에서 언급한 말맞자입니다. 리얼만 탈락됐죠.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소는 사자 제시됐고요. 다음에 톳, 마산에 가면 톳섬 있습니다. 그죠? 톳섬이라는 것은 돼지 돈자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닭개자죠. 닭이 아침을 깨우니까 깨우다 이 말입니다. 닭이라는 것은 아침에 꽃기어 하면서 깨우죠. 깨우는데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꽃기어이니까 꽃기어를 다 줄이면 개자가 난다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쭉 얼마간 쉬는 시간 지금까지 제가 언어의 모든 실제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언어 파트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문자 파트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라는 것도 물론 우리의 어떤 역사나 우리의 힘, 우리의 처음 정신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갔기 때문에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뭐 제 블로그도 있고 이래서 뭐 처음에 토론하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분이든지 다 토론한다는 측면에서 다 환영하고 이랬지만은 그때도 보면 고대의 한국어는 뭐 저 만주어처럼 그죠? 뭐 스타브치 뭐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설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달았고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용불용설처럼 생물의 학에 있는 것처럼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다음에 언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어머니도 계실 것이고 또 아버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 보고 예를 드는 겁니다. 갑자기 아버님 보고 내가 언어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어머니 보고 아버지 보고 크다크 다음에 뭐 어머니 보고 저리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통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 나는 창제했지만은 그게 옆 사람에게 완전히 통용되어져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허용되는 범위가 방언의 범위입니다. 우리 뭐 제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그런 정도 허용이 되지. 내가 핏줄이 아닌데 막 이상한 발음, 인디언식 발음을 하게 되면 물론 인디언도 고대에 우리에서 나갔다라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측면이 많고요. 하지만 그러한 그 언어학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 언어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한국어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토론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만년 전에도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자아 형성이 되고 다음 우리가 견해라는 존재가 형성됨으로 해서 어머니를 벗어나서 그 용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약간 발음 변화는 됩니다. 방언으로서 어무이, 오마니, 어머이, 다음에 뭐 어무이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리크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 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우리의 핏줄, 결의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첫 어떤 환경인가,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는가 그 힘과 강력을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류의 모든 법식, 다음에 음식, 제도, 가치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현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거 약간 너무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언어를 따라가 보면 모든 인류의 그 조종 첫 출발은 한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막다를 설명 안 드리는데요. 막다 한 번 더. 예. 막다를 보시게 되면 우리말 확실하죠? 막다가 우리말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없죠? 손들 필요도 없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자의 막다를 찾아보면 딱 우리의 막다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장막을 치다, 막 나오죠? 천막, 장막 딱 나옵니다. 막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눈 목자를 왼쪽에 붙이면 눈 허리를 막자거든요. 그러면 눈이 허리져서 막힌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저 한자어, 그죠? 다음에 거풀, 눈에 있는 그 거풀 자체도 막이라 하죠. 이것도 막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월은 원래 육자죠. 신체.
육체를 표현하는 그런 간단한 왼쪽 변에 구어를 붙이 나감을 해서 한자가 형성되어지고 한자 문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문자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자어와 한자라는 각골문은 다 우리의 각골문은 천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한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네이버 국어 사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워낙 우리말을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 대학교 때 제가 스쿨 우리말 연구회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 느끼죠. 한글 학회라든지 국어 학회라든지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스스로 내가 참 한국을 아름답다는 걸 느낍니다. 그죠? 별, 해, 달, 물, 꽃 전부 다 아름다운 말이라고는 하지만 아름답다 거기서 머물고 있죠. 왜 아름답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우수한가를 정의하는 사람은 좀 드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글르다 이것도 맞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맞다 이거는 옛말이다. 머글보다는 맞다의 옛말인데 약간 변형된 상태죠. 어머니를 오마이 어무이 이렇게 부르듯이 약간의 변형 상태만 거친 것이다. 자, 작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말이죠. 작다인데 한자어로 가지를 잡자입니다. 가지를 잡자인데 가지다 해도 되고 잡다 해도 되고 거의 유사한 우리말입니다. 근데 한자어 사전을 딱 보시면 이번에 잡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사를 표현하는 우리말이고 한자어가 되면 명사, 동사, 형용사 다 한자어는 하나로 축약되지 않습니까? 모든 품사가 다 하나로 다 축약되니까 그냥 가지를 잡자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 그대로 간 상황을 사전에 그대로 담아두었대요. 근데 담아두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도술입니다. 이게 진짜 도술인데요. 도술에 해가지고 막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 도술이 아닌 거예요. 없는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다음에 또 도술을 펼쳐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을 한순간에 공간 이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초능력에 해당되겠지만 진짜 초능력은 이거죠. 가리는 겁니다. 살짝 한번 가려가지고서 못 보게끔 만드는 그런 이거는 이식학적인 그런 공부가 깊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체면술이 일종이기도 합니다. 체면술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현재 제 강의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나 이 내용을 못 듣는 사람은 다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체면인지 아십니까? 체면술에 걸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강대하고 중국의 문화가 흘러와서 한국에 왔고 인도나 중국의 문화나 문명이 우리 한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문화가 우수한 것이다. 특히 각골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자는 인류 문화의 정수이기 때문에 각골문이 중국에서 나온 이상 더 이상 한국인 너가 문화의 어떤 종주국이다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게 세뇌된 겁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과연 그럴까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물론 민족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가 중국보다 못하지 않다를 증명하고 있지만 그건 영토 문제이고 또 지도상의 그 강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접근한 분들은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자 파트에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설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확실하게 증거를 대신 분들은 좀 드물고 있습니다. 드뭅니다. 자, 잡다가 한자 사전에 딱 들어있는데 1번에 가리 있습니다. 1번에 가리다를 보시게 되면 요게 가리다 가지를 잡자라고 써놔놓으면 잡을 잡자라고 써놨을 때보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똑같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애매하다라고 딱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한자어에 들어있는 도술입니다. 한 번 딱 가리는데 사실 그걸 뚫고 들어가는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 정신력은 별거 없습니다. 아유, 뭐 우리가 중국인들, 일본인들보다 못할 게 뭐야? 서양인들보다 못할 게 뭐야? 이런 정신력만 있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개인이나 특히 우리가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 전체의 그런 흐름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냥 한 층만 뚫고 들어가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리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리다, 이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말이죠.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가리다에서 방패는 가리다 있잖아요. 가리니까 방패로 가리니까 방패 한자예요. 다음에 가리다에는 우리나라 말 가리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려 뽑다라는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가려 뽑을 간자가 되지 않습니까? 간택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간자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새길 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위나 토기 칼 합해에 칼을 새겨서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겨가지고서 간행하니까 발행한다는 의미까지 약간 의미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리다라는 뜻의 방패라는 뜻과 간택이라는 뜻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기는 드물다. 우연히는. 자, 물건을 짚다. 우리나라 말이죠. 근데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기 때문에 가질 지자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가질 지자가 나오고 손가락 지자도 나오게 됩니다. 손가락은 손으로 이렇게 집으니까 이게 손가락 지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의 말놀이에서 나온 것이, 말놀이에서 나온 우리나라 말과 한자의 대응이지 우연히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보다. 당연히 우리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보다에서 한자가 뭐가 나오느냐면 볼보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검색해 보면 보다, 볼보자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볼십자나 볼개자나 이런 등등 모든 보다라는 표현에 앞서가지고서 볼보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 사자를 제시 안 하고 어떤 단어를 먼저 제시한다고 했죠? 소우자를 제시했거든요. 소우자로 제시하게 되면 소우에 따라서 소사자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볼십자, 볼견자 등을 먼저 제시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잘 안 보이게 되면 볼보자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도술이다. 자, 여러분들 쇠라든지 이런 단어들, 다음에 뭐 쇠, 철로만 먼저 제시되어 있거든요. 쇠, 철, 철광석, 뭐 철제, 이렇게 철제, 빔, 뭐 철로만 딱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쇠, 철자라고 천자문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역시 가림막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못 보게 되느냐면 쇠, 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아도 살짝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 두뇌의 인식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쇠, 색자를 찾아보고 아, 이게 우리말이야, 우리말에서 나온 한자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가 한국 첫 나라, 첫 언어, 첫 문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쇠입니다. 쇠, 철자가 가려지는 겁니다. 다음에 사람 인자.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인자죠. 그러면 저 모자 쓴 이가 누구지? 이런 이제 예물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원에도 보면 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이죠. 그런데 이와 이를 다르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한문 공부할 때 무슨 인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한자 공부할 때는 두뇌가 한자 공부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이라고 판단을 못 내린다 이겁니다. 두뇌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자 사람인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의 언어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오를동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등산한다 이러면 어디에 올라가는 겁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산등성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산등성이에 오르니까 산등성이에 산은 물론 이것도 처음에 우리말입니다. 솟다, 마을을 둘러싸다, 이게 다 우리말에서 나온 산자거든요. 산들 바람이 부는 곳이다. 자, 그러면 산과 결합되어진 산등성에서 등은 우리말이라고 분명히 사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인데 여기서 산등성이에 올라가니까 등자에 등이다. 자, 그러면 사람 등에도 올라타죠. 말 등에도 올라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를 등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불 중에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것 보고 등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들다에서 놓은 등이 되는 겁니다. 자, 닫다. 우리나라 말 정확하게 닫다에서 명사형은 담이죠. 담. 이렇게 집을 둘러싼 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담아두면 한자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담이 되죠. 그냥 못 담자가 됩니다. 그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이치지만은 우리가 현대 뭐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파악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물론 제가 세계 직접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원리대로 한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명사형 중에서 다음 중에서 담아두는 용기는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단지도 역시 우리말이죠. 그러면 사진에 찾아보면 항아리 담자가 나옵니다. 항아리 담자가 나오면 이것은 항아리에 뭘 한다는 겁니까? 물건을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 말에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에서 쭉 한자어가 나왔다는 것을 예를 10가지 쭉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 뭐 소사자부터 해서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지금 3시가 좀 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요. 저도 좀 목이 마르니까 좀 목도 줄이고 한 5분 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